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연임으로의 조경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많은 연사분들이 이제 좋은 이제 발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현재 AI의 어떤 이제 현황들 그리고 이제 사용에 대한 어떤 방식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서 저도 AI에 되게 관심이 많고 사내에서도 여러 가지 R&D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지금 AI의 어떤 기술 발전이 더 놀랍게 지금 이제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발전되는 그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를 AI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혹은 힘들게 했던 것들을 좀 더 효율화시켜서 좀 더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또 반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우리의 어떤 이제 이 업이죠. 우리의 어떤 이제 테크니컬한 혹은 크리에이티브한 업들 자체에 대한 이게 AI로 인해서 대체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위기감이 사실은 이제 공존하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은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업계의 노력 그리고 이제 뭐 정부의 역할 좀 이제 되게 거창한 주제고 제대로 얘기를 하려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란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좀 포커싱을 AI 기술과 일단은 이제 사람이란 인간이라는 측면으로 좀 놓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AI를 활용하는 개인이죠. 실제로 크리에이터 혹은 테크니션 그런 작업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작업자들이 조직해서 만들어낸 이제 회사라는 조직이 있을 거고, 그 회사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산업이라는 어떤 큰 덩어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좀 AI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금 더 사람 관점의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좀 정부에서 어떤 역할들을 좀 같이 우리의 어떤 업계 노력과 함께 발맞춰 줬을 때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형태의 어떤 이제 AI에 대한 활용법 그리고 우리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부족하나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그 발제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이번 토론에 이제 처음 참여해 주신 에픽코리아의 이제 권호찬 차장님, 지금 이제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우리 업계에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고요. 사실 에픽코리아도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제 AI 관련된 어떤 이제 그런 R&D들이나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제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한 AI 관련된 솔루션의 어떤 현재 뭐 상황들,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산업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들을 한번 들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예, 박수는 감사합니다. 우선 일단 이렇게 발제도 안 하고 한 자리 꿰차고 앉아서 숟가락 올리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웠는데 먼저 말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다른 엔진에 대한 사례들이 한 2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혹자는 뒤에서 웃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좀 언급을 하고 가자면, 언리얼은 AI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저희는 yes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나눠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상상방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기존의 파이프라인에 계시던 분들이 더 빠른 어떤 적은 노력과 빠른 시간 안에 기존의 파이프라인의 효율성을 올리는 데 집중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우선은 그 신경망 학습을 통한 혹은 머신러닝을 통한 이전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발표했던 머신러닝 디포머라든지 또 가장 최근에 GDC에서 발표했던 메타휴먼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기술들이 녹아져 있고, 저희는 사실은 이런 기술들이 먼저 필요하다. 예, 뭐 물론 지금 생성형 AI가 아니면은 뭐 보도자료조차 띄우기 어려운 판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에 도움이 되려면 단기적으로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R&D를 아끼지 않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생성형 AI라든지 챗GPT 같은 것들이 도입돼서 파격적으로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회사의 입장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엔진에서 공식적으로 생성형 AI 같은데 지원하기는 어렵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죠. 그러면 생성형 AI나 이쪽은 아예 관심이 없느냐?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회사를 대표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는 뭐 엔진사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발빠르게 움직여서 뭘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이미 생성형 AI를 통해서 뭔가 파이프라인에 아까 캐니 얘기도 하셨지만 도움을 받는 거는 사실 엔진이 도입이 돼서 또 엔진이 도움이 돼야 될 파이프라인하고 모듈처럼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엔진사가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뭐 오픈 AI라든지 이런 AI 업체들하고 AI 기술을 가지고 동시에 막 따라 붙으면서 하는 거는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작권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 오늘 저작권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저 개인적으로는 저작권 문제가 한번 털고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생성형 AI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의 MSG 같다고 봐요. 음식을 잘 만드시든 못 만드시든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으면 집어넣으면 맛있어지는 마법의 가루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지금 이 새로운 MSG가 몸에 좋은지 나쁜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어보니까 너무 강력하고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지금 아무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 걸듯이. 근데 저는 AI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생성형 AI나 챗GPT 같은 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듣기 전에 이게 실제로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또 어떤 용법으로 써야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털고 가야 되고 이게 바로 저는 지금 저작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어떤 생성형 AI에 대한 입장을 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어찌됐건 개인적으로 AI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산업과 이 변화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거는 저는 이 비가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번 세션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앞에 앉아서 귀동냥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가서 되게 좋은 행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사석에서도 말씀을 좀 나누긴 했었는데, 준비는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회사 차원으로는 접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불가역적으로 이런 트렌드들은 계속 갈 거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저작권 문제가 나왔으니까 뭐 오늘 이 자리에서 털 수는 없겠지만 이제 박경태 변호사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도 이제 AI 관련된 저작권의 어떤 이제 논쟁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쭉 한번 이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저작권위원회에다가 이제 한번 찾아가서 이 AI의 어떤 저작권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답변이 조금 의외였던 것들이, 일단은 이제 저작권 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생성된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된 결과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스테이블 디퓨전 얘기도 나왔지만 뭐 캐니라든지 뎁스라든지 어떤 컨트롤렛을 활용을 하고 창작자의 의도들이 명확하게 반영된 가이드를 바탕으로 결과물이 생성이 되고, 생성된 것들을 또 리터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결과물은 저작권 인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또 그건 또 된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생성된 AI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생성된 AI를 만들기 위한 모델이죠. 아까 전에 뭐 체크포인트라든지 로라라든지 그런 어떤 학습된 이제 학습 모델에 대해서 소스로 활용됐던 이미지들에 대한 저작권들에 대한 문제들, 이거를 과연 내가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따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인식이 이게 약간 도둑질이다. AI로 뭔가를 생성하는 행위 자체가 남의 저작권을 훔치는 행위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바탕으로 뭔가 AI의 경향성이나 느낌들이 나오는 결과물을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되게 이제 부정적인 공격을 하거나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인식들이죠.
대중의 인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어떤 법적인 뭔가 이런 좀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현재 고민들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저작권 법학계를 대표해서 말씀드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현재는 실무에서, 그러니까 로펌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있고, 로펌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저작권위원회 대표님께서 질의를 넣으셨던 그 정부 문체부 산하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일단 인지는 다들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거는 그 저작권위원회에서 이제 자문을 받으셨을 때 답변이 조금 아리송하게 나왔다는 거에부터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저작권이라는 이 법 체계가 갖고 있는 특유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은 사실 그 대원칙 중 하나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는 보호를 해주지 말자.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해낸 창작적 결과물만을 보호해주자라는 게 저작권법의 대원칙이고,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저희가 요 행사를 하기 전에 사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저도 혼자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는 점점 예술의 영역과 기술의 영역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까도 의도라는 표현을 써주셨고, 이제 그 의도가 AI를 통해서 어떻게든 인풋이 돼서 생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 결과물 중에 내가 판단을 해서 리터치를 하거나 조금 더 다듬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의도라는 것은 사실 저희 같은 법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든요. 나는 이런 컨셉으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러한 방향으로 얘가 무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입력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핵심적인 코어에 해당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보호가 되게 어려운 게 이제 현실이고, 그러면 그나마 그 어떤 결과물로서 나온 거를 사람이 창작적으로 뭔가 조금 더 다듬고 하는 그 상황에서만 현행법상으로는 보호가 이제 가능하다고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계속 미진하게 어떤 보호나 어떤 발전에 도움을 주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식이 좀 전환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뉴스레터 같은 걸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AI 창작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단체로 들어갔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과연 창작자들, 그러니까 저작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을 온전히 보호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다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대세이고, 기관과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보호를 해줘야 이거에 대해서도 적어도 이 틀 안에서는 자유롭게 적법하게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라는 걸 해야 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저희도 보면은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연구 발표나 이런 컨퍼런스, 제가 알기로 이제 문체육관광부도 아마 하반기쯤에 이런 비슷한 걸 한다고 기사를 오늘 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가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이영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작 미국에서도 국민들의 대부분은 챗GPT나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처럼, 애초에 이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괴물로서 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인식을 바꾸려면, 물론 법은 굉장히 속도가 늦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모르겠습니다. 어떤 홍보가 됐든 정책 발표가 됐든 그러면서 좀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의 한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요. 그게 또 이제 정부 부처 행정기관들의 역할이고 실무자들의 또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결국에는 좀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법으로 해결하기 쉽지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어떤 공론화의 과정, 그리고 이것들을 통한 어떤 인식의 어떤 약간의 변화들, 사회적인 어떤 이제 공론화, 그러니까 이제 합의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같이 이제 병행이 되면서 이제 법 체계들 하나씩 좀 찾아 나가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아까 전에 이제 AI를 대하는 이제 대중의 이제 인식이죠. 소비자, 이제 유저들의 인식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나 이제 주변의 분들을 이제 좀 봤을 때 실제로 이제 뭔가를 우리 컨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AI를 대하는 인식들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인 상황들을 제가 많이 목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개인이 됐든 어떤 회사의 조직이 됐든 AI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내가는 과정에서 그 인식이 가지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부딪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이용훈 감독님께서 실제 이제 내부에서 어떤 조직 내에서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좀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이분들이 AI의 기술들을 좀 받아들이고 실제로 자기의 작업들과 섞어서 어떤 결과물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좀 과정들에 대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한번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서 이 AI 툴을 가지고 얼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궁금증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해왔던 것들이 컨셉 디자인하고 영상 디렉팅이었기 때문에 디렉팅 쪽은 어쨌든 영상화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고 그러면 이 컨셉 디자인할 때 이제 캐릭터하고 배경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혼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나 사실 이게 궁금해가지고 아는 분한테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 하는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그 프로젝트를 내가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다. 그냥 어쨌든 근데 나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는 길게는 못하고 한 달 정도만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봤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 자체를 오롯이 진행을 할 수는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제가 저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1년에 이제 그 감독님이 개발을 했던 캐릭터들 한 3작품 정도를 한번 받아서 이제 캐릭터들을 한번 쭉 훑어봤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좀 룩이 좀 잡혔으면 하는 이미지 컷들 몇 장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혼자서 진행을 하는 건 정말 아무 무리가 없었어요. 거기서 하나의 무리가 있다면은 어떤 건 내 마음에 되게 안 든다. 사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이 판단이 문제인 거지. 이 툴을 혼자서 사용을 했을 때 이게 뭐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애로사항은 사실 거의 없었고 어차피 해왔던 일인데 그거를 단지 그리느냐 생성을 하느냐 요 차이가 있었던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생성된 것들을 얼마만큼 자기화할 거냐 그 정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 모 회사가 이제 건축사무소다 보니까 건축 쪽 일들이거든요. 근데 건축 일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했던 제가 영상 작업하고는 좀 다른 게 영상 작업은 뭐 들어서 뭐 시나리오나 설정들 아니면 레퍼런스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 건축 쪽 일 같은 경우는 명확한 이 대지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건물이나 오브젝트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의 룩을 어떻게 좀 더 디벨롭 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걸 적용을 하기가 되게 좀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 AI가 생각처럼 이게 원하는 것들을 따박따박 구현해 주는 건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내기 시작했고, 이제 마스크를 좀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의 영역들을 좀 구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중경 쪽하고 원경은 AI로 가고, 기본 오브젝트는 뭐 마스킹 작업이 되어 있는 3D 데이터로 간다든지 이런 선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태프들이 반감은 사실 두 개가 딱 갈렸어요. 그러니까 컨셉하는 친구들은
이걸 되게 신기해했고 한 다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CG 쪽에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컨셉하는 사람들이 흔히 좋아하는 그런 것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업무적으로 그 두 개를 굉장히 조절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3D로 제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룩 업데이트는 컨셉에서 AI를 통해서 하고 어떤 부분은 실제로 그려서 하고 이런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되게 좀 뭐랄까 한 몇 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나 혼자만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좀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모회사가 좀 큰 건축을 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감도 투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규모가 큰 만큼은 그림 사이즈도 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디테일 요소도 되게 많은데 이게 AI로 다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한 몇 개월 정도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에서야 이제 비로소 어떤 부분은 좀 효용성이 있고 어떤 부분은 없다가 좀 명확하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 뭐 투시도나 조감도 같은 경우는 AI가 기여하는 역할이 제 생각에는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절하는데 한 몇 개월 정도 걸렸고 그것들을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밸런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밸런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매주 그냥 주간에 일을 하고 그리고 매일 신기한 기술들 계속 쏴주면서 일단 좀 눈에 익도록 하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일하는 패턴들을 바꿀 거야 라는 거를 서로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술의 입력은 되게 좀 무의미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오랜 시간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정신교육을 먼저 하셨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다른 이제 게임 쪽에서 이제 했던 이제 그 발제 내용들을 좀 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아트 그룹에서 실질적으로 그 AI 관련된 솔루션들을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한 2주인가 아무것도 안 시키고 미션만 주고 AI로 뭔가를 계속 이제 생성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실제로 이제 기존 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하는 선형적인 방식과는 사뭇 다른 이제 그런 방식으로 AI의 어떤 특수성들이 있고 그리고 AI가 가지는 어떤 모델이나 어떤 이제 생성하는 방식이나 그 구조에 따른 나름대로의 이제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방향성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게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올 때까지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때 가서 조금 AI를 썼을 때에 대한 어떤 효용성들이 나타난다. 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지금은 이제 2D 이제 이미지 중심의 이제 제너레이션이라면 현재는 이제 이게 이제 3D 쪽으로도 이제 확장이 지금 되고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좀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제 그것들의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사용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설용호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이제 VFX 쪽에서 좀 근무를 또 하셨고 현재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3D 관련된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신데 좀 현재 기술의 상황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든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VFX 같은 이제 그런 상황 이제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이제 효용성 있는 기술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임계점이 지났을 때 실제로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작업자들의 어떤 좀 변화되는 어떤 뭐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들 그런 게 좀 혹시 해보신 게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예, 3D 작업에 들어가는 AI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뭐 아바타 생성, 애니메이션 생성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인터랙티브 케이스랑 오프라인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데모 중에 뭐 아바타와 서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인터랙티브한 솔루션이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3D AI 기술들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시간 반응성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냐.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 같은 이제 미디어 한번 출시가 되면 사람들이 뜯어서 보고 또 보고 이런 작업에 적용이 됐을 때는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게 돼요. AI란 거는 결국에 이제 그 학습된 내에서 결과물을 나온 거고 사람이 튜닝을 했더라도 또 아티스트가 하는 그 정확한 포인트들을 탁탁 짚어주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계속 이제 이게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가 굉장히 많은 허들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터랙티브한 쪽으로 많이 이 사용처를 넓히고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아티스트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기존 파이프라인에 들어갔을 때 이걸 고치느라 들어가는 수고보다 이걸 도입해서 얻는 효용성이 더 높아지는 그 시점이 와야 이게 진정으로 이제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씩 점점 결국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시대에는 좀 이제 위험한 발언 같고요. 1년 후에 이제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람이 튜닝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잘 들어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점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업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뭐 발표에서도 원더 AI인가요? 원더 스튜디오. 네, 원더 스튜디오. 거기만 봐도 깜짝 놀랄 퀄리티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한 프레임씩 뜯어보면은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뭐 100프레임이지만 점점 50, 10% 나중에는 정말 이제 쓸만할 그 퀄리티에 이르는 지점이 저는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옴니 유니버스인가요? 이제 옴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API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픈을 해서 뭔가 그거를 베이스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구조일까요? 예, 옴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반 시스템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스택이 있고 그 위에 가속화 스택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옴니버스가 올라가서 이제 이런 대규모 3D 작업 혹은 거대 버추어 월드 이런 걸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스택 위에 본인들의 솔루션을 이제 올려놓을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스택 위에 원하는 플랫폼도 이제 원하는 구성 요소를 얹을 수가 있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샘플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가져가셔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또 해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기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편하게 그리고 공유 관점에서 뭐라고 오픈 소스라고 해야 되나요? 소스 네네네네. 소스 자체도 이제 앱 관련 소스들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안쪽에 코어 소스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어쨌든 이제 이제 솔루션 위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뭔가를 좀 이제 이제 개보수를 하고 뭐 확장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지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디벨로퍼 퍼스트다. 이거를 일단 디벨로퍼 커뮤니티에 제대로 안착을 시켜서 본인들이 원하는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튜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 중에서 사실 가장 좀 재미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좀 받았다. 네, 슈퍼톤의 이제 최희도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기술이 진짜 엄청나게 지금 이제 발전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들은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슈퍼톤의 어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될지
B2B 관점인지 아니면 뭔가 앱을 뭐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일을 받으셔서 뭔가 결과물을 주시는 방식인지 사실 좀 이게 조금 이제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있어야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도 기획 단계나 이제 나중에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 좀 이제 AI 기술을 활용한 어떤 이제 음성 관련된 접근들을 좀 계획을 좀 짜기가 좀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시간 관계상 그거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방금 전에 엔비디아에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기술 자체가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툴의 형태로 개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기존에 뭐 스테이블 디퓨전 많이 쓰신 분들도 알겠지만 저희도 되게 비슷했어요. 원하는 목소리 톤, 원하는 가창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성우나 가수분들이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테이크를 여러 번 뜨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매번 다르게 생성이 되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톤, 원하는 연기력을 만들어내기가 아직은 좀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런 파라미터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툴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래서 아직은 사용하기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주의 형태로 제작을 직접 해드리는 형태가 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툴 자체를 전달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툴과 쉽게 연계가 되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여기 언리얼에서도 오셨지만 저희가 에디터 내에 아예 탑재가 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디오라고 하는 게 지금도 프로세스가 보면은 작화, 뭐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뭐 작화 따로 하시고 뭐 컨셉 따로 하시고 애니메이션 따로 만드시고 하는 여러 가지 툴을 쓰고 있는데, 오디오는 또 별도의 프로세스로서 맨 마지막에 합쳐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거가 하나의 툴 안에서 되게끔 하는 걸 모두가 다 지향하고 있지 않나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레거시 툴에 익숙해지신 분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게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부 권한 제약을 토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공급하는 것도 초기에는 아마 신뢰를 구축한 파트너사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나오는 거죠? 목표는 일단 올해 말쯤이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갔는데요. 일단 이제 좀 이두구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도 이제 하시면서 이런 이제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야 이제 뭐 효율성이라든지 혹은 뭔가 또 새로운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AI를 쓰는 거는 그런데,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AI에 대한 이제 어떤 접근들이 사실은 약간 상충되는 어떤 요소들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좀 AI 관련된 좀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 때 나름대로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학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문화산업대학교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 규모가 큰 이제 웹툰,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게임, 최근에는 이제 융합이라는 새로운 전공 과목도 신설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콘텐츠 창작에 특화된 대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하면서 AI에 대한 생성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일단 학생들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보자마자 이거는 나쁜 거다라는 인식 자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들인 간에 그게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들이 속하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런 앞서 얘기한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도둑질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이런 이제 나쁜 이런 악의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들,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고, 어쨌든 너네도 그 사회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이제 그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AI가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찬찬히 얘기를 해주는 과정들이 특히 이제 창작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이제 이해 못하면은 도태될 창작자로서도 도태될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 그냥 자 미드저니 써봐 멋지지 이게 새로운 시대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얘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그런 이제 지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저는 이제 게임 산업에 있지만 지금도 계속 이제 게임 리터러시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전국 다니면서 부모님들한테 게임도 좋은 거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AI도 그런 AI 리터러시, 창작자를 위한 AI 리터러시 같은 이런 이제 과목들이 한 꽤 중장기 텀으로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이제 빌드업이 돼서 배포되는 게 좀 많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학교도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전문대다 보니까 이 산업계의 영향을 바로 받고 학생들도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 제가 요즘 바라보는 관점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최전선에서 AI에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분들은 정말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특히 어니언 엔진 쓰는 사람만 제발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정도인데 AI를 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제 감지덕지한 그런 인력들을 구하기가 힘든데, 사실 이제 AI를 한다는 것들이 제가 좀 오늘 발표를 좀 뭔가 이렇게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했던 것들이, 주위에서 생각하는 AI들이 약간 일반 인공지능 AGI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면서 저 스테이블 디퓨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제 모든 거를 다 대체한다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2D는 또 2D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3D도 3D 나름대로 어떤 이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파악하면은 나중에는 언젠가 그런 것들이 개선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이렇게 뭔가를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걸을 거와 지금 바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각 작업자들마다 정말 다 다른 것들이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로 해보고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산업이 형성되면 정말 이제 산업이 커지고 다양한 종류의 작업자분들이 세분화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AI 사용법이 다 디테일이 달라지고 사용하는 툴의 종류라든 이런 것들이 달라질 텐데, 이런 것들을 그냥 AI가 그냥 터미네이터 같은 AI가 나올 테니까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시키고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각 직군에 따라서 어떤 식의 AI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논의가 이제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AI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AI를 하는 사람들은 다 리서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뭔가 내가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나오고 확률 통계 이론을 빠삭해야 되고 수학을 잘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2013년도에 그게 말이 됐어요. 5년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모델을 개발해서 학계에 발표해가지고 막 이렇게 찬사를 받는 이런 게 사실 AI 산업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남들이 만든 모델에 API 써가지고 뭔가 뚝딱뚝 개발해가지고 오후에 뭔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 변화를 좀 우리도 인식을 하고, 어떤 분들이 이제 AI도 ML 리서처, ML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API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제 엔지니어, 그다음에 전체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주는 풀스택 개발자,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AI 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세부화된 것들을 사용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그들이 하는 전공과 교육 진로에 맞게 좀 세분화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결국에는 AI의 어떤 현재 기술의 어떤 특수성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고, 근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써보고 경험을 어느 정도 해봐야지만 그것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그 산업 전체에 이제 크리에이터들 전체에 좀 AI의 활용 그리고 이해들을 높여나가는 과정들 역시,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쓸지 저작권을 어떻게 할지 좋은지 나쁜지를 그때 가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나가 버렸는데 사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AI 관련된 구체적인 솔루션을 내부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정기환 대표님이 아마 정부에서 이런 걸 참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왜 없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이 AI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좀 이제 정부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솔루션 개발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사실 현재 한국에서 민간 영역에서 단순히 특히 애니메이션 영역에서 단독적으로 이런 어떤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거는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학습을 정말 시킬 수 있는 컴퓨팅 파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것들을 또 잘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실제로 애니메이션 업체에서 채용해서 하긴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발표도 전체가 그런 주제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민간 차원에서 협업을 이루어서 AI 개발 업체나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업체랑 협업을 해서 그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개발을 좀 하는데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주 낮은 단계로 네, AI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 경험을 해봤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러니까 AI에 대한 좀 이유 없는 선입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개발하는데 이거는 실리콘밸리 박사급들만 이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 있는데 막상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효율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될 수 있는 구조가 어떤 건지, 어떤 식의 개발이 가장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 사업이나 이런 지원 프로세스들이 생길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꽤 괜찮은, 꽤 효용성 있는, 시장성 있는 솔루션들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오늘 세미나를 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끼리 모여서 그냥 이제 편하게 잡담식으로 나누다가 이제 그 정부의 역할들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좀 나눈 게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AI 기술들이 물론 이제 기술들이 완전히 클로징이 돼서 해당 기업에서 독점적으로 그거를 서비스하는 이제 구조들도 있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제 소스 코드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고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부적인 어떤 확장들이나 그런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들이 지금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기술 개발 사업들이 정말 SF처럼 말도 안 되는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이제 그런 이제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아카데믹한 수준의 어떤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 업계가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좀 이제 AI에 대한 경험치를 쌓고 그 필요성들이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으로 뭔가를 이제 좀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환경을 좀 제대로 학습한 모델이 있으면, 체크포인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체크포인트들이 다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죠? 서양에 있는 이제 그런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학습이 되다 보니까 한국적인 어떤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환경, 아파트, 놀이터, 이런 것들을 절대 한국적으로 표현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 회사 차원으로 하기에는 되게 이제 거대한 작업일 수 있고 저작권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학습 이제 그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정부 측에서 나서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좀 더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체적인 어떤 이제 좀 퀄리티나 어떤 이제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들을 좀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핵심적인 건 또 3D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3D가 다른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 기반의 한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그 효용성이 좀 제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습된 모델이 절대적으로 좀 그 모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애니메이션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 역시도 조금 더 이제 그 한국 우리 애니메이션 회사들 혹은 VFX 회사들이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 높은 소스들이 학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들, 이런 노력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가버렸고요. 지금 인터넷상에 이제 그 질의응답은 이제 못할 것 같고, 지금 한두 개 정도 질의응답을 좀 이제 받고, 이제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그동안에 뭐 이제 발제하신 내용들 중에서 좀, 이건 좀 알고 싶었다, 꼭 질문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AI 관심 되게 많아서 오늘 와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아서 머리가 딱 깨이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질문은, 여기 다들 업계에서 되게 이제 대표분들 아니면 감독님 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사실 조연출로 되게 이제 막 시작하고 싶은 젊은 기획자 입장에서 약간 두려움 느끼는 게 있고, 그게 또 궁금해가지고 또 온 것이 있는데, 사실 저희 업계인들 안에서는 이미 AI에 대해 가지고 설득도 충분히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견이 막 크게 벌어질 것 같지 않고 충분히 설득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두려운 부분이 일전에 네이버 웹툰에서도 있었던 사례처럼 AI를 사용을 해서 이제 작품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그런 거에 있어서 설득시키는 거가 사실 과제로 약간 느껴지는데, 법으로 뭔가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 부분은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법으로 사실 이게 설득을 하는 것과 실제로 사람의 심리와 감정을 본질적으로 설득시키는 건 이게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하면 좋을지 AI 지금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용훈 감독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되게 감정상의 문제인데, 그냥 제작자들이 굉장히 성급했던 거예요. AI 써서 빨리 만들고 싶고 빨리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걸 빨리 제품으로 내놓고 싶은 마음에 되게 퀄리티가 떨어진 작업들이 나오고, 그거를 눈치챈 그러니까 금전적이든 어쨌든 그 어떤 한 부분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챈 거죠. 얘가 빨리 만드느라고 되게 정신없었네. 되게 빈정상하죠. 게다가 이제 어떤 과금을 지불을 하는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는 더 그게 파급력이 좀 컸었던 거고, 결국은 이제 우리도 AI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AI를 써서 빨리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써서 기존의 작업에 효율이 생기고 그것들이 더 나은 퀄리티가 되어야 이 기술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건 굉장히 좀 법을 초월한 빈정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제 이미지기 때문에 좀 더 민감했던 부분들 이게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코딩하는데 AI 코딩 같이 해가지고 도움 안 받는 경우들이 없고요. 음악을 작곡할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작곡가분들이 AI 프로그램을 도움받아서 자기 작곡을 할 때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AI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어떤 특수한 어떤 이제 오류들이라든지 특수한 이제 경향성들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차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창작자가 조금만 신경만 써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의도로 덮어내고 그 이상의 것들을 이제 유저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그런 것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첨언 하나만 네네. 하자면 사실 아까 했던 얘기인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이 AI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일반인들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AI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아까 뭐 도둑놈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결국은 그 인식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저작권적으로 다른 사람의 작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오해 아닌 오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빈정이라든지 인식에 더해서 근본적으로 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결국은 앞으로 만들어질 AI가 만들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모델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어떤 형태든 터는 게 오히려 창작자들이나 일반인들이 AI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아무튼 뭐 시간 관계상 뭐 이제 질문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어떤 이제 기술 관련된 뭐 이제 그런 세미나를 할 때 꼭 마지막에 하는 이제 멘트가 있죠. 이제 픽사의 존 레스터가 했던 이제 명언이죠. 예술은 이제 기술에 도전하고, 그러니까 기술에 도전을 주고, 그리고 기술은 예술의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사실은 지금의 AI가 기술이 가지는 어떤 상황과 되게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업에 굉장한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기회 요인으로 전 작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이제 창작자들이나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선제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서로 간에 이제 좀 공유를 하는 과정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AI 기술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오픈소스로 약간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면서 발전을 하는 구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공론화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우리 산업이 조금 더 AI와 친해져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